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앉아서. 네, 우리 김예린 선수는 제게 이렇게 알려준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오늘 영상을 못 틀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개로 들어오거나 네, 우리 이서영 선수도 오늘 제게 이렇게 사전에 양해를 구한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 그런 사정들이어서요. 두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알려준 대로 영상을 틀지 못한 상태에서 수업에 임한다는 거 여러분들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기기로 또 오늘 들어오는 친구들도 두 가지 기기예요. 이런 얘기도 좀 알려주시고요. 자, 우리 채팅창에 기록하는 거 까먹지 마시고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오늘은 우리가 11번째 만남, 11번째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아직 3분이니까 지금 수업 시작한 건 아니고요. 5분까지 여러분들이 필요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준비하시고 뭐 좀 물도 준비하시고 필요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물도 챙겨오시고요. 커피를 챙겨오시든지 물도 챙겨오시고 어떻게 지난번에 제가 강력 추천해 드렸잖아요. 글로벌 인재 포럼 어떻게 좀 이렇게 좀 활용을 해 보셨는지 궁금한데 혹시 글로벌 인재 포럼 참석한 선수들 중에서 뭔가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을까요?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코치님. 코치님 뭐 해서 좀 가봤는데 저는 관심 없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우리 선수들 중에서 누가 글로벌 인재 포럼 한번 이렇게 경험해본 경험의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다녀온 얘기 뭐 없는가요? 난 궁금한데. 자, 오늘 우리 그 10주차, 11주차, 11주차 오늘 우리 수업의 내용은 100%에 가깝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만나볼 텐데요. 글로벌 인재 포럼 이틀 동안 워낙 많은 세션에 많은 주제가 있어가지고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그 인재 포럼 기사화된 내용 가운데 당장에 우리가 지금 매번 배우고 있는 통속과 융합적 사고라고 하는 우리 이 주제와 관련 지을 수 있는 기사 한 토막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리마인드 해보고 또 오늘 우리 주어진 오늘 하루에 주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올려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사 내용을 꼼꼼히 지금 다 읽어보고 그런 토론은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의 직감과 감으로 이 기사의 타이틀 AI는 특수 기술이 아닌 전 세계인의 도구, 이것이 이제 이 기사의 타이틀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의 타이틀, 그래서 얼마 길지도 않은 기사인데 이번에 인재 포럼의 주제가 AI와 인간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AI하고 인간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면서 이것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 미래의 우리 인류와 세계에 뭔가 긍정적인 일일까, 뭐 이런 주제가 이번 글로벌 인재 포럼의 주제였고요. 그 주제 가운데 이 세션의 강연 타이틀이 AI는 특수기술이 아닌 전 세계인의 도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자, 그럼 먼저 우리 친구들한테, 선수들한테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AI, 여러분들은 AI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얘기 한번 우리 몸풀듯이 잠깐 얘기해봐요. 통속과 융합적 사고를 통해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다양한 통속 융합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토론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전 이해, 여러분들 생각을 가지고 나는 AI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AI, 인공지능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우리 친구들의 견해를 한번 누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관광학부 김희진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AI는 이제 실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우리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된 것 같아요. 좋아요. 희진이는 AI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전 이해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고요. 자, AI 그 자체, 인공지능 그 자체, 인공지능 AI, 그것을 뭐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정의를 하고 있는지, 인공지능 AI는 희진이에게
뭐라고 이해되고 있는지, 인공지능 AI가 가까이 와 있다는 그 얘기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 근데 AI, 인공지능 뭐예요? 뭐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생활을 할 때 도움을 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아, AI는 생활할 때 도움을 주는 수단이다라고 나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고 이해하고 있다. 아주 재밌는 얘기네요.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또 AI를 여러분들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하는지. 음, 단어는 AI고 단어는 인공지능이지만 사실 우리 딱 뇌리 속에 가슴 속에 들어와 있는 이미지라든지 그거는 굉장히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AI에 대한 여러분들의 정의. 또 경상학부 김지은 발표해 보겠습니다. 영상학부의 누구? 김지은이요. 지은이? 네. 네, 저는 AI가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음, 지금은 잠깐은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동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I 동료. 그래요. 그래서 지은이, 또 희진이도 이제 여러분한테 와 있는 AI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자,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또 궁금한 부분이,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한번 듣고 싶은 것이, AI가 로봇이에요? AI가 알고리즘이에요? AI가 수학이에요? AI가 보여지는 어떤 실체 뭐 기계예요? 아니면 AI는 어떤 논리예요? 아니면 AI는 어떤 개념이에요? 뭐 여러 가지로 AI에 대한 이렇게 많은 정의들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 정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염두에 두고 AI란 이런 뭐다라고 얘기했을 때 AI를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에 앞서서 AI 그 자체에 대한 우리의 정의, definition을 이 가운데는 ICT 과목에서는 수많은 데피니션을 들은 친구들도 있을 테고 ICT가 아니어도 신문이라든지 보도를 통해 가지고 AI는 알파고예요. AI는 그냥 단순한 데이터베이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AI가 뭔지 AI에 대한 여러분들의 정의, 이해 그거 한번 좀 누가 좀 들려주세요. 경찰학부 박하은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AI가 여러 가지 분야가 합쳐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약간 미리 입력된 값이나 이제 검색된 값을 통해 그 사람처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꼭 약간 사고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는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그 기술에는 하은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 그, 그 집어넣는 어떤 데이터, 통계, 그 통계를 가지고 뭔가 결과물로서 뭔가 역할을 하는 그런 기술이 AI라고 해가지고 AI에 대한 개념이 뭔가 내가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은이가 그런 정의를 해줬어요. 또 누구는 AI를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관공학부 김태현 발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AI가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알파고 같이 이렇게 저희 바둑과 같이 취미 생활도 AI가 들어가 있고 음, 앞으로도 이렇게 일상 속에서도 같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전반적으로 적어도 지금까지 발표했던 우리 한 그 너덧 명의 우리 선수들의 견해를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 클래스에 있는 백석대학교 통속과 융합교육 사고 2020년도 2학기에 듣고 있는 우리 선수들의 적지 않은 다수는 AI를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미 잘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글로벌 인재 포럼 2020년도에 특별한 강사를 모셔가지고 하셨던 우리 강사님의 강연의 핵심이 뭐였냐면은 AI는 이과생들의 전공 영역으로만 들어가 있는 특수한 현상이 아니다. 특수한 기술이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AI는 마치 어느 날 갑자기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의 그 손에 그 와 닿아 있는 것처럼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전 세계의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가고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바로 그러한 보편 기술, 특수 기술이 아닌 보편 기술 혹은 보편 현상으로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번 세션에서 했던 거예요. 다시 얘기해. AI 난 복잡해 힘들어 몰라. 난 ICT 전공도 아닌데 라고 하는 그렇게 전공자들이 만나는 AI 인공지능 뭐 이런 공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AI 알파고는 바둑 현상을 우리가 보면서 알파고가 이렇게 가까이 있구나 우리 일반 사람들 느끼지만 알파고라고 하는 그 알고리즘이라든지 알파고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걸 갖다 만들어내는 소위 전문 영역의 기술자도 필요하고요. 근데 이것을 전문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내놓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AI라고 하는 이 현상과 이 기술은 우리 50명 모두가 가까이서 만나게 되는 기술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런 전공을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뭔가 개발하는 개발자가 될 필요도 없지만은 이 기술을 이해하고 이 기술을 혹은 이 기술이라는 표현이 또 제한될 수도 있어. 이 뭔가의 트렌드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대학 4년 생활 동안에 관심 리스트에 가장 앞자리에 올라가야 될 그런 주제임이 분명합니다라는 얘기가 오늘 이 강사분의 얘기고 제가 긴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AI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핵심 현상이고 핵심 기술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져가는 비전과 여러분들의 전공의 준비에도 좀 더 연결을 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관심을 이번 기회에 더 분명히 갖고 나와 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안내 광고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한국경제가 주관하는 글로벌 인재 포럼 2020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도 포럼 하나를 열고 싶어요. 그래서 그 포럼에 강사도 섭외가 됐어요. 그 강사는 제가 수업에서도 언급했었고요. 그간에 이제 강사와 여러 가지 이제 견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래서 그 모든 일정을 확정을 해서 강사는 누군가 하면은 전에 저도 깜짝 놀라고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던 우리 벤처 사장님이 우리 수업에 함께 있잖아요. 안지영 학생이기도 하고 선수이기도 하고 안지영 벤처 사장님이기도 하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디자인 그림 프린팅 해가지고 그죠? 프린팅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중학교 때 꿈이었다라고 하는 우리 안지영 사장님을 모시고 백석 오픈 포럼을 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건 수업 시간에 우리가 강사님을 모시고 수업의 일환을 하기보다는 이건 여러분 가운데 자발적으로 이런 데 관심 있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시간은 우리가 화요일날 수업하잖아요. 그래서 화요일날 저녁 8시 지금 얘기하고 오늘 밤 8시에 모인다. 이건 너무 그 포럼을 개최하는 주최 측 입장에서는 무리한 거예요. 그래서 11월 24일 날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 수업을 한 번 더 또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다음 주 11월 24일 날 저녁 8시에 백석 오픈 포럼 그 주제는 새내기 1학년
안지영의 창업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정말 창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창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잘 모르고 두렵고. 그런데 관심은 많아요. 근데 우리 옆에서 우리보다 먼저 그것을 시행착오를 통해서 지금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거 저 잘 몰라요. 근데 그런 구체적인 우리 옆에서 우리가 똑같은 친구, 그 친구가 뭔가 이렇게 새로운 도전,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그 실제적인 얘기를 통해서 좀 관심 있는 친구는 묻기도 하고 또 나도 나의 꿈속에서 이렇게 멀리 가려져 있었던 창업이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나도 나름대로 대학교 시절에 먹건 어떤 실험을 그리고 또 이 창업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뭐 공모전이라는 다른 부분에서 내가 또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 해서 그런 면에서 실질적인 우리 삶의 관심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줌을 통해서 오픈 포럼을 열어 보고 싶었고요. 그런 또 강사를 우리 수업을 통해서 만나서 지영이가 그 첫 번째 강사의 역할을 해주겠다고 해서요.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게 되니까 이거는 여기에 참석 안 하면 찍히나? 천만의 말씀 전혀 찍히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더 뭔가 연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더 잘해보고 열심히 해보자는 그런 노력의 표현이고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싶은 코치의 열정일 뿐이지 우리가 너무 성적해가지고 이게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라고 하는 계산을 가지고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듣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정말 소박하거나 진지하게 여러분 가운데 창업에 대한 관심이나 아니면 그런 벤처에 대한 그리고 최근에 TVN에선가 무슨 또 드라마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 있죠? 그 뭐죠 이름이? 인기 드라마 굉장히 그 뭐 AI도 나오고 뭐 이렇게 창업하는 얘기 뭐 있잖아요. 많이들 보던데. 스타트업 같습니다. 스타트업 맞아요. 스타트업.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조류를 갖다 그 드라마가 반영하는 거잖아요. 스타트업 뭐 이런 관심들. 그러니까 대단한 건 아니어도 그래서 그런 관심들 있는 친구들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관심 있는 친구와 제가 우리 백석톡에다가 그날 이제 그 우리 수업을 하듯이 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 없는 친구들은 그 무시하면 되고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날 저녁에 함께 해가지고 우리가 수업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 자유롭게 그런 오픈 포럼 제 1회 처음으로 시작해 보는 거예요. 오픈 포럼을 우리 통속과 융합적 사고 친구들하고 시작하게 된 건 너무 감사하고 기대가 되고 또 생각보다 또 실망스러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해보는 것이 전 멋진 것이라 생각해서 그런 순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여러분한테 공지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교재 있으면 교재 같이 따라가 주시고요. 오늘 박재욱 강사님을 통해서 100%에 가깝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말만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잘 알아듣기 어려운데 이 강연을 동영상을 통해서 듣거나 책을 읽은 친구들은 영화 참 좋아하고 영화의 CG에 대해서도 관심 많았는데 정말 그래요. 제가 정말 그렇다는 걸 느꼈어요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과학은 붓으로 탄생하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통해서 이제 과학 기술이 이 영화 분야에 예술 분야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 오프닝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로 보는 CG 기술의 진화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CG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을 CG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의 피부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계층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을 CG로 만드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강사의 강연의 목적이 아니지요.
근데 가장 이 어려운 난이도의 CG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학문 분야의 협업, 융합이 필요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학자도 필요하고 물리학자도 필요하고 의학자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보다 그 CG가 CG 전공자가 CG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CG를 통해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사람을 사람답게 묘사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를 그때 많은 친구들 하는 얘기가 생각보다 많은 전공자들, 많은 전공 분야의 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기술의 구현 속에는 이미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통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융합과 통섭의 중요성을 이 저자는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융합하지 못한 기술은 외면받는다. CG를 통해서 우리의 피부라든지 사람을 정말로 우리 이승준 코치처럼 묘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협업이 필요하다는 그 융합을 한 차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협업이 된 놀라운 기술, 그래서 그 기술 CG라든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영화를 더 예전에 영화가 만들지 못했던 그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융합이 필요하다는 거. 기술 분야의 각 분야의 융합이 첫 번째 얘기였다면 두 번째 융합은 그 기술이 탁월하다고 해서 그 기술로다가 영화를 도배했었을 때, 채웠을 때 영화는 생각보다 좋은 영화를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그랬을 때 이 엄청나게 융합해서 만든 기술이 또 영화라고 하는 예술의 영역에서 예술의 영역의 영화를 아름답게 만드는 기술로서 이 CG라든지 이것이 활용할 때는 영화 안에서 또 다른 요소들하고 이 이미 잘 융합된 이 CG의 기술이 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융합에 대한 얘기를 또 저자가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더 큰 담론으로 넘어갑니다. 4차 산업혁명, 통속과 융합이 중요하다는 우리 시대 교류 속에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연결이 반목보다 접목할 수 있는 소양을 갖는데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 넓어졌어요. 예전엔 몰라도 될 일들을 갖다가 우리는 너무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류 속에는 좋은 것도 오지만은 나쁜 것도 오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굉장히 교류가 어려웠다가 하는데 중국에서 어떤 마을에 일어났으면은 그 마을에서 끝나고 조금 그 마을 주변에 100km, 200km까지 영향력을 미쳤다가 맞춰질 수도 있는 지역적인 질병 창궐 현상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 여행 많이 다니잖아요. 일순간에 이 교류가 그러다 보면 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중국 사람들 못 다니게 해야 돼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 바이러스를 버티는 사람이 중국이니까 우한 바이러스다, 우한 뭐다 그러면서 초기에 우리 그런 얘기 기억나죠? 우한을 넣느냐 마느냐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반목이 일어날 수 있어. 우리를 불편하게 했던 저들에 대해서 미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통해 가지고 아직 대통령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에도 미국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데모대들과 트럼프를 반대하는 데모대들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미국이 지금 저 갈라져 있는 그 현상을 매일매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 박 강사님은 우리가 좀 더 이 융합 시대에 반목을 할 수 있는 유혹도 많이 있는데 반목이 아니라 접목. 난 너무 힘들어. 내 전공하기도 드립하기도 바빠. 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 우리 습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좀 더 접목을 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최근에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좀 더 배움을 정진해야 되고 아직도 경험이 일천한 대학생 1학년 새내기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얘기만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만 들어왔어요. 근데 전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도 아니야, 그것도 맞지만 틀리지 않았어. 그것도 맞지만은 여러분 생각보다 이미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인데 여러분들 이미 생각보다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인걸. 많은 것을 이미 배웠고 많은 것을 경험했다는 사람도 살리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한 예로다 제가 지금 지영이를 띄운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우리 지영이는 자기가 부족하고 뭐가 아직도 뭐 창업을 할 수 있는 주제가 안 되는 사람을 생각했다면 아이디어가 많아도 더 배워야 돼, 더 준비해야 돼. 아직 시작하기 멀었어라고요. 아직 시작 못했을 텐데 시행착오 있으면 어때? 내가 이만큼 경험만 가지고 뭔가 해볼래.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후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후자에 대한 나를 그려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후자에 대한 나를 갖다 만나고 또 그 잠재되어 있었던 그 후자의 나의 모습을 개발하고 그 길을 살리는 것이 나와 만나서 이 수업을 한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의 나와 후자의 나가 반목하고 있었다면 서로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주제 말처럼 접목을 시켜보는 거예요. 배움이 더 필요한 나와 그래도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배운 나가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면서 접목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자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주제의 큰 밑그림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밑그림을 가지고요. 우리 박재혁 강사님의 주제에 대해서 오늘 또 많은 친구들이 준비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강사님 한 분을 모시고 일단 우리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강사님. 네. 자, 소개하고 발표해 주세요. 관광학부 김희진이라고 합니다. 100%에 가깝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이 글을 읽기 전 여러분은 평소 영화 기술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불쾌한 골짜기. 여러분은 사람과 매우 닮은 밀랍 인형이나 로봇 혹은 캐릭터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저는 약간 무섭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것이 불쾌한 골짜기라고 합니다. 불쾌한 골짜기란 인간이 아닌 존재를 볼 때 그것이 인간과 더 많이 닮을수록 호감도가 높아지지만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오히려 불쾌감을 느낀다는 이론입니다. 박재욱 강사님께서는 사람과 닮은 정도가 50%에서 60%즈음까지는 사람들은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데 70에서 80%쯤이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불쾌감과 위화감을 느껴서 기분이 나빠진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요즘 영화에서 CG 캐릭터를 보았을 때 위화감이나 불쾌감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볼 때 CG 캐릭터가 진짜 사람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똑같은 100%의 모습을 해야 우리는 위화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0%를 만들기 위해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영화 그래픽의 정교함. 저는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 CG가 티가 난다거나 효과가 정교하지 않으면 몰입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CG가 매끄럽냐에 따라 영화의 전체적인 퀄리티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영화는 대부분 CG 작업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영화에서 사람의 피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를 진짜 사람처럼 표현하기 위해서는 표피층, 진피층, 스페큘러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다 분석했을 때 사람의 피부는 푸른색을 띠는 표피층과 붉은색을 띠는 진피층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부 하나를 만드는 과정 하나가 이렇게 복잡하고 나머지 배경과 효과들은 얼마나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만드는 것인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화와 기술의 관계. 모두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옆에 보이는 사진에 나온 벤자민의 모습은 CG일까요? 아니면 분장을 해서 찍은 것일까요? 바로 CG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벤자민이 노인의 모습일 때가 CG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사람의 피부를 가장 사람처럼 만든 첫 번째 영화라고 합니다. 저는 강의를 듣기 전까지 브래드 피트가 분장을 하고 영화를 촬영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영화를 본 사람들도 전혀 몰랐던 이 CG 작업의 완벽함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화가 이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처럼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기술만들을 보여주기 급급한 영화들은 흥행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기술과 연출 그리고 영화 내용까지 탄탄해야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화가 되는 것이죠. 옆에 보이시는 사진은 스피드 레이서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기술에 치중을 한 탓에 내용과 연출을 놓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비가 오는 날 차 안에서 상념에 빠진 장면이 있었는데 차 창문에 흘러내리는 빗물을 정교하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 많은 제작비와 기술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 연출력과 내용을 놓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영화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도 자신이 잘하는 것, 자신이 뽐내고 싶은 것에만 치중하다 보면 사람들은 쉽게 질려할 것이고 크게 감동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과 그리고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전달하고 싶은 것을 조화롭게 섞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일 때 영어 페스티벌이라는 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회는 스티브 잡스 연설문 읽기, 주제문에 맞는 글을 써서 읽기, 그리고 팝송 부르기 총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팝송 부르기를 선택해서 참여했었습니다. 대회 당일이 되고 저는 엄청 긴장을 했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진짜 스티브 잡스처럼 입고 와서 연설하는 사람도 있었고 팝송을 부르면서 춤을 추는 사람도 있었고 자신이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 그리고 마이크를 들고 와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까지 다들 많은 준비를 해온 것을 보니 제 자신이 점점 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반주도 없었고 마이크도 춤도 준비하지 않고 무반주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대회에서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저는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보기 전까지 왜 내가 상을 받았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많은 연습과 저의 노력을 보고 상을 주신 거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하나에 치중하지 말고 과정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술과 연출을 접목시킨 최고의 영화 아바타. 박재욱 교수님은 아바타는 연출부터 컴퓨터 그래픽까지 어떻게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입체에 대한 기술의 정점을 찍은 교과서적으로 완벽한 영화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바타는 나비족과 인간들이 어떻게 서로 잘 어우러질 수 있는지에 대해 담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3D라는 기술뿐만 아니라 연출 그리고 이야기의 흐름까지 탄탄했기에 이 영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바타가 3D로 많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에서 새로운 TV를 판매하기 위해 그렇게 광고한 것을 아셨나요?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아바타의 이야기와 연출력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나올 아바타 2를 볼 때도 기술력뿐만 아니라 내용과 다른 부분을 얼마나 더 발전되었나를 생각해보면서 영화를 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난 후 여러분은 영화 기술력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희진이 수고하셨어요. 자, 전체적인 얘기를 묻기 전에 이제 구체적인 얘기 하나 묻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얘기로 연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다른 친구들은 아주 장비가 훌륭해요.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지금 준비해가지고 이 대회에 임했어요. 근데 우리 희진이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뭐 춤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들 대회에 임한 친구들의 그 다양한 어떤 이런 노력들과 장비에 기가 죽어가지고 수상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수상을 하고 그러면서 이번 강의를 통해 가지고 내가 왜 상을 받았지 궁금했었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자기가 상을 받은 것에 대한 설명을 얻게 되었다고 그것은 많은 연습과 노력으로 상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자 이건 내가 희진이한테 나중에 요 글만 가지고는 나는 조금 더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긴 조금 더 이따가 듣도록 하고 자 여러분 요 얘기가 오늘 우리의 주제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들려졌어요? 아니면 어떤 관련이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연결되지 않으면은 어떤 이해가 가능한지 아세요? 아니, 혼자 잘난 척하고 앉아있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 얘기 속에는 오늘 강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그 통속과 융합에 대한 주제에 대한 어떤 부분이 관련되어져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좀 한번 연결해봐, 상상해봐. 틀려도 좋아요. 엉뚱해도 좋고. 그럼 우리 전체는 다 관련성이 없다라고만 생각하나? 응? 나는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 생각이 반드시 저자의 생각을 물어서 내가 맞춘 건 아니니까 모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상을 통해서 이 저자의 의도에 가깝게 우리가 잠깐 우리 모습을 갖다 만들어 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우리 희진이의 발표 속에서의 이런 내용이 아마 희진이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연결해서 한 것 아닐까? 그리고 그 얘기는 강사의 이런 지점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의 이해, 그 여러분이 가만히 있다는 것은 뭔가 나를 답답하게 하는데 어떤 연결을 찾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 관광학부 오윤희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희. 저는 제목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제목에 100%에 가깝거나 기분이 나쁘거나라고 제목이 있는데 희진 강사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은 스티븐 잡스처럼 연설을 되게 잘하는 친구도 있었고 춤이랑 노래도 둘 다 같이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었는데 그 애들이 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100%에 오히려 희진 강사님이 상을 받아서 의외였던 부분이 제목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이 나름대로 정말 잘 연결한 것 같아. 잘 연결한 것 같아. CG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기술, 신기술과 엄청난 제작비를 들였는데 오히려 그 CG가 너무 과해가지고 영화는 사실 영화스럽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 우리 얘기해볼까? 우리 이제 뭐 발표라든지 과제 하잖아.
특히 의욕이 많았을 때, 열심히 했었을 때. 예를 든다면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뭐 PPT 한 8장 해가지고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주는 그런 발표를 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공부를 하니까 재밌고 그 주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해가지고 정말 많은 걸 준비해서 펼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많은 것을 펼쳐서 많은 것을 알려고 했던 노력을 보였던 건 아주 그 PPT라든지 그 발표에 분명한데, 근데 포커스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주제는 예를 들어서 통속과 융합적 사고라고 하는 어떤 구제에 대해서 발표해보자라고 하는데 너무 이것저것 다 밟아보니까 노력은 보이는데 통속과 융합적 사고에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만큼 과한 발표,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간 발표.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음식점 가가지고 맛있게 뷔페 음식 먹고 나서도 너무 많으니까 뭘 먹었는지 모르겠어. 실컷 잘 먹고 나서 너무 많은 걸 먹어가지고 뭘 먹었는지 모르고 맛이 없어. 근데 된장국 하나라도 맛있게 된장국, 그 된장 맛있다. 근데 뷔페는 많이는 먹을 수 있지만 뭘 먹고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던 이런 얘기처럼 너무 많은 정보는 오히려 우리가 뭘 배웠는지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그게 결국 이제 그 CG로 사람을 만들게 하려면 아주 부족하든지 좀 사람 같지 않게 만든 거구나 하든지, 아니면 진짜 사람처럼 만들어야지 어둡게 만들게 되면 공포스러워요라고 하는 그 불균형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처럼 그랬을 때 윤희가 얘기한 게 아마 그 불균형, 근데 그런 균형이 오히려 뭘 마이크를 갖고 오고 춤을 갖고 왔는데 그 춤하고 그 노래가 어울렸다면 춤과 노래가 어울려진 친구가 상을 받았겠지. 그지? 플러스 알파였으니까. 근데 춤하고 노래가 안 어울리는 춤이 더해진다면 오히려 그 춤은 더해지는 것보다 노래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퍼를 쓸 때도 의욕이 틈이 많을수록 잠깐 플러스만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안 될 수가 있어. 결국은 선택과 집중. 내가 어떤 논지에서 뭘 발표하려고 하지? 그랬을 때는 과한 것보다는 오히려 뺄 건 빼고 해가지고 내 논지를 강화시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발표, 더 좋은 PPT, 좋은 동영상, 좋은 과제 수행이 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이야기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 생각했는데, 희진이 의도가 그런 건가요? 희진이 얘기를 좀 더 부연 설명해서 들어봐요. 저는 이 글을 처음에 썼을 때 영화 기술력에 대해 치중한 안 좋았던 예시를 보면서 나는 평소에 어떤 거에 치중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적이 있나? 이러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영어 페스티벌에 나가서 상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왜 내가 상을 받았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마이크랑 뭐 춤이나 반주 이런 게 영화 CG 기술력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무반주였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가지고 노래만 불렀는데 이제 상을 얻게 됐으니까 하나에 오히려 집중하는 게 더 나을 때도 있구나. 그러니까 노력만 하면 어느 정도 사람들은 알아봐 주겠구나 생각이 해가지고 이렇게 적게 됐어요. 희진이 아주 중요한 얘기. 그래서 희진이가 정말 반주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춤도 없는데도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했다고 하니까 희진이 그날 불렀던 노래 지금 불러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검증해보게. 정말 희진이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희진이 혼자의 착각 속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검증위원장을 다 있으니까 희진이가 한번 좀 이렇게 한번 해줄 수 있는가요? 네. 가사 좀 찾고. 해주려고. 아유, 우리 희진이 대단해. 그러면 희진이 준비하는 동안에 맞아요. 요런 마이크 반주 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새로운 신기술. CG라고 이해할
해봤어요라고 하는 그 논리적인 접근이 연결이 너무 내가 의도하는 대로 희진이가 그걸 잘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반주가 그 노래하고 어울렸다면은 더 좋은 상을 받았겠죠. 마이크가 그 노래를 살렸다면 받았겠죠. 조화됐다. 근데 이 새로운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부조화였다면은 오히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맞게 되고요. 그다음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만 집중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런 통합과 융합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필요하다는 얘기로 다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본질을 꿰다는 거니까 본질을 꿰어야지 사실은 통섭과 융합도 가능하잖아요. 본질을 깰 때. 영화라고 하는 본질을 깰 때 그 영화를 새롭게 하고 더 멋있게 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하는 접목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영화라고 하는 본질을 깨지 못할 때 그리고 내가 전하려고 하는 페이퍼의 어떤 핵심의 주제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왜 그 발표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어떤 이해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본질을 깨지 못할 때는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따로 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얘기는 바로 오늘 우리 주제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희진이가 정말로 잘 센스 있게 고민해보고 자기 이야기로 또 자기 나름대로의 실제 경험을 가지고 표현했던 그런 재밌는 대목이 아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희진 씨 준비되었는가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I've been staring at the edge of the water long as I can remember, never really knowing why. 이렇게 불렀었어요. 고마워. 어떤 분위기로 불렀는지. 아이고 우리 희진이가 나는 희진이가 꼭 하리라고 기대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 친구들하고 내가 좀 가까워지고 싶어가지고 난 이런 농도 하고 또 우리가 뻣뻣하게 수업할 필요 없잖아, 그지? 그런데 우리 희진이가 또 이렇게 불렀어요라고 하면 센스 있게 또 이렇게 노력해 주는 거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희진이 발표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생각해 보게 됐고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하고 또 연결시켜 본다면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또 희진이 발표에 대해서 주고 싶은 피드백이 있다면 또 물음이 있다면 그런 얘기 우리 한번 나눠봐요. 이 발표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벤치마킹, 벤치마크하고 싶은 어떤 사례라고 할까? 뭐 이 발표의 강점 같은 거, 여러분 어떤 강점들을 볼 수 있었는가요? 느낄 수 있었는가요? 관광학부 박혜주 발표해 보겠습니다. 조금 크게 잘 안 들렸어요? 관광학부 박혜주 발표해 보겠습니다. 해줘, 네. 일단 그 발표 대본에 사진을 첨부해 주셔서 저희가 이해하는 데 더 쉬웠던 것 같고요. 방금까지 얘기했듯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주제를 통틀어서 설명해 주신 것이 잘 이해가 되었고 또 이렇게 방금 노래를 해주셔가지고 더 이 내용이 머릿속에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커뮤니케이션도 또 글도 그리고 또 자기 경험을 끄집어내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다 좋았습니다. 또 여러분 또 다른 또 이런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생각도 있으면 또 질문도 좋고 더 있을까요?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시간이 9시 54분이거든요. 9시 54분이니까 우리 한 10분 쉬었다가 10시 4분에 만나서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10분 쉬어요. 잠시 뒤에 만나요.
자, 10시 4분이네요. 자리에 돌아온 우리 선수들은 다시 우리 스크린 화면, 비디오 화면 열어주시고요. 자, 우리 두 번째 강사는 송가영 강사님, 가영이 있는가? 송가영, 가영이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가영이 없으면 우리 그 다음에 이동진, 동진이 있습니까? 네, 동진이 발표 부탁해요. 이동진 강사님 소개하고 발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부 이동진입니다. 100%에 가깝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박재욱. 우리 삶의 컴퓨터 그래픽은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게임 등등 많은 곳에 이용됩니다. 이 덕분에 우리의 눈은 더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시각효과 기술은 굉장한 창의력과 융합 기술을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시각효과 작업들은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창조해내야 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효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죠. 영화 장면에서 연출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가장 중점적으로 보여야 하는 장면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저는 이 내용과 사회복지사의 업무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대상자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가장 먼저 파악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복지 사업을 창조해내야 합니다. 어느 분야든 간에 창조 능력은 현대사회에서의 인재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효과를 만드는 첫 번째 과정은 자연 현상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물리학적 이론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이론이 도출되면 수학적인 공식을 도출을 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프로그래밍이나 스크립팅을 짭니다. 이후 아티스트들의 힘으로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드는 영화 장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의 시각 효과를 만들기 위해 과학자, 아티스트, 프로그래머 등등 각각의 분야가 융합되어 멋진 장면을 연출해냅니다. 강사님께서 사람의 얼굴은 거의 100% 똑같이 만들어야 거부감이 안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표현하기 어려운 이유는 표피와 진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빛이 피부에 흡수될 때 나오는 폭의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각기 다른 빛을 측정하기 위해선 카메라 기술, 빛 분석, 빔 프로젝터 기술, 심지어는 수학적 공식과 과학 기술 등등 고도의 기술이 융합되어야 비로소 실사 같은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분야와의 융합 없이는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적 사고는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고,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는 어떤 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네, 고민을 해본 결과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는 도시 건설 그리고 도시를 계획하는 분야와 융합하여 사각지대 소외되는 잠시만요.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마을, 모두가 함께하는 마을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 의료 분야와도 융합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건강 문제에 취약한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의료 지원 사업을 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을 살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융합이란 끊임없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융합하지 못한 기술은 외면받는다. 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영화 속 시각 효과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덕분에 우리는 풍부한 표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화 스피드 레이서는 감독이 기술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쓴 작품입니다. 하지만 왜 주목받지 못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목표가 오로지 기술에 한정되어 기술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기술을 보여주는 데 있다 보니 제작비 상승은 물론이고 연출과 내용도 그걸 따라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라이팅을 멋지게 해도 결과물은 공일 뿐입니다. 그 영화 자체, 영화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제대로 서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낭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내가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내 의도가 무엇인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과하면 안 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목이 아니라 접목하라. 기술과의 접목은 우리를 신세계로 인도합니다. 기술이 제대로 접목되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고 전에 불가능했던 영역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영화 신시티는 CG를 이용해 새로운 방법으로 흑백 영화의 분위기를 만들어내어 기술과 창의성의 효과적인 접목의 예시입니다. 강사님께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기술과의 접목 또한 사회복지와 연관짓기 위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현장 실무통일 과목에서 사용하는 SPSS 프로그램 또한 생각해보니 기술과의 접목이었습니다. 컴퓨터 기술과 접목하여 주민의 욕구를 쉽게 조사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하여 삶의 질 향상에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영상 광고 기술 또한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와 접목할 수 있었습니다. 작게는 마을 홍보 영상, 마을 사업 홍보 영상이나 크게는 광고에서 볼 수 있는 사랑의 열매나 세이브 더 칠드런 유니세프 등 모두 취약 계층을 돕고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한 광고였으며 홍보 영상도 사회복지 활동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분야와 융합해야 사회복지 분야가 발전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발전하여 불행한 사람들이 없는 세상 만들기라는 제 꿈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진이 수고했어요. 동진이 꿈이 아주 그냥 야무지네요. 불행한 사람들이 없는 세상 만들기라고 하는 우리 대학생 청년, 우리 백석 대학생 청년의 꿈이 이런 멋진 꿈이 있다는 얘기가 너무 감사하고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또 두 번째 발표자 강사님 이동진 강사님의 이 발표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봐요. 기독교학부 박유빈 발표해보겠습니다. 네. 이동진 강사님께서 자신의 학과와 관련해서 융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많은 강사님들의 강사를 듣고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세상에는 융합하지 않고는 우리가 한계점을 돌파할 수 없구나라는 걸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빈이 아주 좋은 피드백이네요. 또 이 발표에 대한 여러분들이 느낀 피드백 혹은 이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이야기들 아니면 또 직접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끄집어내고 싶은 이 발표를 통한 이야기
또 뭐가 있을지. 관광학부 안지영 발표하고 싶습니다. 네, 관광학부의 안지영. 안지영이요. 네, 지영이. 저는 요즘에 취업에 대해 생각이 많습니다. 근데 동진 강사님께서 그래서 소개해 주신 영화 스피드레이서는 목표가 기술에만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흥행에 실패한 영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많은 점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성적만 잘 나오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성적을 포함하여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한 분야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글 부분에서 본인의 꿈과 관련하여 깊은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더 감명받았습니다. 지영이 아주 또 피드백 동진이도 많이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또 관광학부 이승현 발표하겠습니다. 예, 승현이. 저는 그 전에 발표하셨던 김희진 강사님과는 조금 다른 결이 느껴졌고, 그리고 김희진 강사님은 하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풀어냈다면 이분은 자신의 미래를 바탕으로 내용을 풀어내면서 조금 자기 객관화와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글을 작성하신 것 같아서 많은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좋아요. 또 아직도 우리가 지금 11번째 만나고 있는데 손을 소극적으로 들지 못하는 친구들 한번 초대해 볼까요? 우리 김민영, 민영이. 네, 교수님. 네, 코치님. 민영이는 이번 주 주제 그리고 우리 두 강사 얘기를 들어봤을 텐데 동진이 발표 들으면서 뭐 좀 민영이가 좀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셔서 되게 멋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 꿈이 되게 멋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꿈이 멋있었다. 좋아요. 또 우리 문주현. 네, 주연이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 또 오늘 발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었나요? 저도 이제 강사분이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미래를 꿈꾸면서 이렇게 글을 쓰신 거를 되게 이제 좀 이렇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쓰신 게 조금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욕심이 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좋아요. 제작비는 어마어마하게 집어넣는데 무의미한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과도한 기술의 접목 같은 거는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라고, 욕심이 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얘기 좋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 김도현, 도현이? 네, 코치님. 도현이 어때요? 저도 그 기술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글을 쓰신 거에 대해서 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도현은 그렇게 감명 깊게 들었으면 앞으로는 감명 깊게 안 들릴 때는 뭐 할 얘기가 없지만은 감명 깊게 들을 때는 뭐라도 좀 표현해 보세요. 부탁해요. 네, 음, 네, 알겠습니다, 코치님. 그렇게 감명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뭔가 느껴졌다는 거니까 그건 굉장히 좋은 얘기거든. 굉장히 좋은 얘기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성윤, 성윤이. 예, 음, 이 발표 듣고 성윤이가 나름대로 이 발표자나 아니면 우리 클래스에서 이 발표를 들으면서 좀 하고 싶은 그런 얘기가 있다면 그런 얘기 좀 한번 쭉 풀어내줘 보세요. 발표를 잘 못 들었습니다, 교수님. 왜 못 들었어? 좀 집중을 못했나 보지?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 아, 그랬어? 자, 그러면 우리 또 좀 이렇게 제가 여러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보면 꾸준하게 과제들도 잘 제출하는데 이렇게 손을 들지 않는 친구들도 수업에 같이 참여가 좀 훨씬 더 풍성할 텐데 그런 바람이 있어서 그래요. 유경준, 경준이, 네, 교수님. 경준이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발표자 분들께서 자신만의 그 명확한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좋아 보입니다. 그럼 기왕에 얘기한 김에 경준이도 어떤 꿈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꿈이 2개가 있어가지고 아직 고민하고 있어요. 뭐 혹시 그 공개가 가능하다면은 그 2가지 어떤 두 꿈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지 이야기 좀 들려줄 수 있을까요? 네. 호텔리어 쪽으로도 하고 싶은데 또 완전 반대적인 측면으로도 컴퓨터 공학 그쪽으로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러면 혹시 뭐 내가 또 작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호텔리어를 꿈꾸는 그 이제 비전의 이유, 그 다음에 또 컴퓨터 공학이 내가 더 재밌지 않을까라고 하는 컴퓨터 공학을 꿈꾸는 그 2가지 그 이유,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뭘까? 왜 이쪽 내가 생각하고 왜 또 이쪽을 생각할까요? 호텔리어는 좀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서비스하는 게 너무 재밌고 좀 다양한 막 외국인 분들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너무 좋아서 선택하게 되었고 컴퓨터는 옛날부터 좀 흥미가 있어서 조금씩 독학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학과를 결정하게 되는 순간에서 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하게 돼가지고 좀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이제 얼핏 드는 생각이 우리 경준이 같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친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컴퓨터는 혼자 컴퓨터하고 되게 컴퓨터 이런 프로그래밍 이런 쪽 하는 경우에는 이제 혼자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연구실이나 그 사무실이나 그 컴퓨터 설치되어 있는 이제 그 안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테고 반면에 또 호텔리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고객들 서비스, 별의별 사람들 다 많이 만나야 되고 좋은 경험도 있고 또 불편한 경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가 즐거울 것 같다고 하니까는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하면 좀 약간 외향적일 수 있는 사람 또 내성적일 수 있는 사람 그러는데 이 2가지를 같이 놓고 고민한다고 하는 것은 경준이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 2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친구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거는 굉장히 경준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장점이니까
진지하게 그걸 잘 따져서 그 길을 가면 되겠네, 그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좀 아쉽게 어떤 이유에서 이제 관광 쪽으로 좀 들어왔지만 오히려 다시 생각하면 나한테 또 컴퓨터 쪽에 또 많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이 이제 고민의 포인트라고 했으니까 우리 대학에서 또 그쪽으로다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그지? 그쪽으로다 또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냥 종합적으로 잘 이렇게 상의도 해보고 경험도 해보고 해가지고 우리 경준이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또 오늘 이 주제, 사실은 오늘 주제의 전반적인 글들을 보면은 우리 선수들이 오늘 주제를 조금 힘들다는 표현들이 조금 많았어요. 오늘 강사님의 이 주제는 조금 내용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주제차보다 좀 많았었고요. 그리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오늘 주제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과제를 내왔던 15명, 17명, 18명 이렇게 평상시에 냈던 그 숫자보다도 좀 과제를 제출하지 못한 학생들의 선수들의 숫자가 좀 많았어요.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주제가 좀 어렵게 느껴졌나 보다 이해가 되지만은 많은 친구들이 내지 못한 거는 조금 내가 개별적으로는 지금 컨택이 안 됐으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11주차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시켜보는 거는 남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는 우리 좀 더 많은 선수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제가 좀 이렇게 손을 열심히 좀 자주 들지 않았던 친구들을 좀 이렇게 컨택을 해 보는 거예요. 김하늘, 하늘이 김하늘 하늘이가 오늘 참석 못한 모양이네. 그러면은 한 친구한테 물어봐요. 이형주, 형주. 예. 소리를 한번 껐다가 다시 켜줘 볼래? 소리를 한번 껐다가 형주. 다시 켜. 지금 괜찮으십니까? 잠깐만. 그래 형주는 이 발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도 맨 처음에 기술을 만들 때 한 가지만 집중한 것보다 다양한 융합적 사고로 다른 것들을 접목시키는 게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고마워요. 형주야, 왠지 하울링이 또 들리네. 소리는 잘 들렸는데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하울링이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좋아요. 형주도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기를 원해. 발표 참석해 주기를 원해요. 알겠습니다. 우리 동진이 발표에는 동진이 나름의 정말 개성이 뚜렷했어요. 동진이는 여러 친구들이 언급한 것처럼 이런 아주 구체적인 꿈, 바람이 있음을 이렇게 표현할 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 이런 꿈이 분명히 있으니까 오늘 주제도 기술과 창의성의 연결, 기술의 융합 뭐 이런 내용인데, 내 분야에는 마침 이런 주제를 우리가 다루니까 내가 앞으로 이렇게 업으로 삼으려고 하는 나의 사회복지 분야에는 어떤 융합이 가능할까라고 해가지고, 그래,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주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소외된 사람들의 주의 문제, 이런 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또 의료 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이런 생각들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아까는 큰 틀의 분야에 대한 얘기였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도 현재 자기가 수강하고 있는 이런 과목에서 이런 얘기들 이것도 결국은 그러고 보니까 기술의 접목이네. 그럼 우리가 유튜브 동영상 얘기하는데 그게 동영상 유튜브의 취미일 수도 있지만 사회복지 분야의 구체적인 강론의 활동들을 생각해 보니까 사회복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홍보도 필요한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기술과 내 분야에 마치 내가 영화를 좋아하면서 영화 속에 그렇게 많은 융합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게임을 즐기면서도 게임 속에 그런 많은 융합적인 요소들 또 그런 많은 요소들이 있는지 몰랐어요라고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런 얘기를 이제 다시 한번 성찰해 보게 되면서 이걸 통해서 정말 사회복지 할 수 있으니까 나도 앞으로 이제 대학 생활하고 내 분야 공부를 하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내 비전과 무엇을 대학 시절 때 또 수강도 해보고 무엇을 더 융합해 보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공부를 한 것이고 또 이런 생각들이 이후에 얼만큼 다 실현될지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래 중요한 거는 생각했다고 다 이루어지나요? 한 번 생각했다고 다 되는가요?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방향성, 동진이가 내가 하고 있는 공부에서 어떠한 가능성들을 확장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이번 수업에 이런 주제를 통해서 저도 시작했고 그런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고요.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면서 쌓이게 될 때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꿈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미래라든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실현 가능하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일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오늘 강사가 얘기했던 주제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깊이 조금은 더 많은 내용을 다뤘어도 좋겠다라고 하는 약간의 그 한계도 있지만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가지고 이 주제를 끌어당겼다라는 또 힘이 강점으로 작용되는 그런 발표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동진이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친구 더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발표를 들을 때마다 참 관점들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지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김문환, 문환이 네, 네, 코치님. 잠깐만. 파일이 금방 열려지지가 않네요. 무슨 일인지. 다시 파일을 열어볼게요. 자, 우리 문항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부 김문환입니다. 100%에 가깝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이 강의 영상을 다 보고 처음 든 생각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었다. 그만큼 나는 수학과 과학에 그렇게 친밀하지 않았고, 이번 강의 영상에서는 그거 생각보다 그러한 요소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와 나만의 주제를 가지고 쓰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래도 나만의 이야기를 담은 글을 박지욱 강사님의 강연을 듣고 한번 써본다. 이 강의 영상을 보면서 나 역시 최근에 만들게 된 영상이 떠올랐다. 강연 중 제작된 중간 단계 역시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 글을 한번 주저리 써본다. CMHV라는 우리 학교의 정신건강 사회복지 소모임에서 몇몇이 충청남도 정신건강의 날 공모전에 나가게 되면서 만들게 된 영상이었다. 나는 참여 중에서 나 혼자 신입생이고 첫 대학생활 이것저것 경험해보고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같이 나가게 되었다. 사진과 영상 중 우리가 나가기로 한 종목은 바로 영상 쪽이었다. 네, 내려주세요. 그렇다면 주제는 무엇이었을까? 주제는 요즘 많은 이슈와 삶의 고통을 가져오는 코로나에 관한 이슈였다. 또한 정신건강의 날 행사로 인하여 만들어진 공모전이라서 코로나로 인한 SAD, 나만의 극복 방법이 주제였다. 코로나 SAD란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anxiety, depression을 의미한다. 너무 공모전에 관련된 이야기만 한 것 같다. 사실 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효과를 의뢰받아서 제출한다는 것을 전에 박용호 강사님의 강연 영상을 들으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보라는 이야기를 접목한 것이다. 설명을 하자면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없던 코로나19라는 이러한 전염병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게 되었고 이러한 공모전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강연에서 나온 박지욱 강사님의 말씀인 이 장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나와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토론을 거듭하였던 기억이 떠올랐다. 강연에 나온 현실과 같은 내추럴한 것은 저렇게 과학적인 결과물이고 현실보다 더 멋지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아티스트적인 어떤 측면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공모전을 참여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현실을 자연스럽게 대학생의 눈으로 보여준 것이 내추럴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편집하여 영상을 만들고 배경음악을 넣어준 것이 아티스트적인 측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강연에서 나온 영화의 스토리의 뒷배경에는 현존하는 가장 최신의 테크닉과 그런 물리학적인 새로운 발견들이 다 같이 합쳐져서 SF 영화가 아닌 휴먼 드라마 영화를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이 말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니 물론 이러한 테크닉 역시 결과물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 작품의 배경과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강사님은 이것이 안 중요하다고 하시진 않으셨지만 나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표출하자면 이러한 부분이 나한테는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술을 보여주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연출과 내용이 따라가지 못하였다는 박지욱 강사님의 말에 많은 공감이 되었다. 우리가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극복 방법이라는 확실한 주제가 있고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코로나에 대한 정보는 많이 없고 아니면 너무 당연한 것뿐이라서 준비하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다. 우- 우리는 내용은 있었지만 그걸 연출할 만한 능력이나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술을 목적으로 하고 그것에 맞춰서 연출이 따라가려고 해나가면 사실 제대로 된 기술도 아니고 기술로도 보여지기 어렵고 그 기술이 확고한 것은 연출과 같이 들어가서 연출이 그니까 연출가 의도하고자 하는 목표를 잘 살려줬을 때 그 기술도 빛이 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전형적인 사례라고 소개해주는 영화를 보면서 내가 공모전을 준비했던 시간들이 더 많이 떠올랐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 강연 중에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말은 물론 다른 말도 마음에 와닿았지만 그 영화 자체에서 영화에서 표현하는 바를 그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거기에 어떤 종류의 기술이 들어가든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붓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돈 낭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이었다. 우리는 1분의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2, 3주의 시간을 소모했고 다행히도 표현하는 바가 제대로 서 있었기에 장려상이라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학부 김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해요. 자,
문환이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이런 얘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발표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 해보게 되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사회복지학부 이동진 발표하겠습니다. 네. 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공모전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보니까 우리 각자 선수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도 자기 전공 분야랑 학과에서도 이렇게 또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이 문환이 글을 통해서 이렇게 동진이가 좀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또 기독교학부 이예은 발표해보겠습니다. 기독교 학부의 예은이하고 그다음 친구 또 들어봐요. 예은이 먼저. 일단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것까지 접목시켜서 말하신 게 약간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직접 얘기해 주셔서 더 이 글을 쓰고자 하는 것의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기독교 학부의 누구였죠? 기독교학부 이다정 발표하겠습니다. 네. 네, 처음에 솔직하게 자신에게 이 주제가 어려웠고 그치만 잘 써보겠다라고 솔직하게 시작한 거가 기억에 남았고, 그리고 공모전을 여러 공모전을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하면서 막 좋았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 그런 것들이 궁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질문에 대해서 우리 김문영 강사님 공모전을 여기에 써여 있는 이 공모전 하면서 좋았던 점, 또 어려운 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전 공모전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선배들과 약간 더 친밀해지고, 그리고 소통하는 시간 그런 게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힘들었던 점은 코로나19라는 주제가 너무 어려웠던 거란 생각이 들고, 코로나 블루 이런 주제가 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의견을 내다 보니까 의견 조율도 되게 어렵고 시간 조율도 되게 어려웠습니다. 네. 그런 게 어려웠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견 조율, 시간 조율, 그다음에 너무 큰 주제에 대해서 소화해 내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어려움은 지금 우리 대학에서도 조별 과제를 할 때 조별로다가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점점 더 시대가 갈수록 그런 얘기들을 더 좀 쉽게 많이 듣게 되는 그런 트렌드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트렌드의 가장 대표적인 한 예가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였는데요. 대한민국에 대학교에 총학생회가 있잖아요. 근데 점점 더 총학생회 회장, 부회장 임원을 안 하겠다고 선거에 나오지 않아 가지고 올해 총학생회 이제 선거에서 총학을 뽑아야 되는 그 시기가 요즘쯤인데 전국의 많은 대학들이 출마자가 없어 가지고 선거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그 보도가 나온 것을 읽어봤어요. 팀이 모여가지고 시간도 조정, 다 바쁜 삶이 있으니까 의견도 조정하고. 근데 이런 의견을 조정하고 하는 이런 경험들이 점점 혼자 나름대로 조용히 자기만의 세계를 살아왔던 경험들이 많은 그런 세대가 그런 걸 경험하는 게 어려워하고, 총학생도 예전에 이제 뭐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시대 때는 총학생회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목소리, 민주화 목소리를 내는 그 목소리 가장 강한 그 창구가, 여러분들 요즘에 뭐
노조 활동하는 뭐 그런 모습이라고 비교하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그 창구가 대학생들이었고 그 총학생이고 그분들이 지금 정치 활동하고 있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그때를 서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총학생회 그 선거하고 막 선거도 굉장히 치열했고 그런 다음에는 민주화되고 나서는 그런 민주화 그 대의를 가지고 뭐 어떤 투쟁을 가지고 총학생 임원을 하는 그런 경우는 많이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달라졌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총학을 만들어 보겠어요 하면서 실용적인 이슈를 가지고 또 총학생 회장이 되면 나름대로 나중에 사회 나갈 때도 무슨 대학에 내가 총학생 회장을 했었어요. 부회장을 했었어요. 임원을 했었어요. 뭐 한 줄 커리어 될 수 있잖아. 그런 실제적인 목적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총학생회가 성격이 다졌지만 우리 학생들이 지원을 했는데 점점 더 그게 실질해지다가 2020년도에는 거의 지금 출마를 안 하는 그런 분위기로 됐다라고 하는 것도 시대 트렌드를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환이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려웠어요 얘기에 조금 연결해가지고 요즘 시대에 왜 우리 대학도 얼마 전에 선거를 했는데 어떤 결과 나왔는지 내가 지금 모르겠어요. 이런 사회 트렌드의 이유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분석해 보고 싶으세요? 이런 현상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문환이부터. 이번 연도에 많이 안 나오게 됐는데 이후에는 대학과의 약간 코로나로 인한 그런 등록금이나 이런 거에 학비를 싸게 하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율하기 힘들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총학생회가 다 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그런 잘못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약간 책임을 전가하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것 같고 그거 말고는 약간 최근 사람들의 자신감이나 자존감의 결여가 약간 그런 이유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환이 얘기를 듣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듣게 되었어요. 또 다른 우리 선수들 중에서는 올해 특별히 총학이 이렇게 지원자들이 전국적으로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사범학부 문화랑 네.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영향도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학생회라는 게 이제 서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면서 소통 과정에서 그럼 우리 이렇게 해보자 하면서 집단을 만들어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비교적 사람들하고 소통할 시간도 없었고 집단적으로 모일 시간도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는 조금 총학이 안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대면의 공동체가 굉장히 사실은 위기를 맞고 또 모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총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어떤 대면을 전제하고 이렇게 활동을 해왔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마 좀 주저하게 되는 코로나 상황이 그 주저하게 되는 굉장히 큰 영향이 번지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람이 얘기도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그 문환이 발표 이 얘기 속에서 요 얘기만 마저 하고 우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자체에서 영화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제대로 서 있지 않다면 거기에 어떤 종류의 기술, 이건 신기술, 4차 혁명, 뭐 AI, 뭐 들어가든 아무리 많은 투자 자금 들어가든 아무 없는 돈 낭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요것이 마음에 와닿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문안 무엇이 요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여기다가도 쓴 내용이긴 하지만 저희가 1분의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서 이 1분의 영상 안에 그 엑기스들이 모두 다 집합되어야 되는 건데 이걸 근데 이 모든 것이 표현되기에는 이 1분의 시간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담기 위해 노력을 해서 어쨌든 좋은 결과를 얻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하지 않으면 어떤 기술이든 무슨 노력이 들어가든 사람들은 몰라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박재욱 강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영화를 통해서. 오케이. 자, 여기서도 우리가 영화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신기술은 대단히 그 표현을 강화시키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지만 신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거듭 얘기하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더 좋은 영화가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망치는 영화도 표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기술을 접근하는 우리의 중요한 자세. 다시 얘기해가지고 기술은 영화를 이야기하는 데서는 본질이 아니라 그 본질을 논의하는 중요한 과정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I를 얘기하고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도 여러분 사전에 쫄 필요가 없는 것이 이 AI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꿈꾸는 여러분 삶의 본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본질의 알파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접근이라면은 그것이 좋은 것이지 AI가 여러분 인생을 대체할 수 있는 본질이 될 수 없는 것이고 CG가 본질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AI 글로벌 인재 포럼에서 얘기할 때 AI가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좋은 AI의 알고리즘을 만드는 그런 실력자도 필요하지만은 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자들도 필요해. 이 두 개가 다 같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AI가 좋은 AI가 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데이터가 인풋이 돼야지 좋은 AI의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좋은 데이터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좋은 데이터를 누가 넣는가? 좋은 데이터는 많은 경우 아직까지 사람이 그 데이터를 결국은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집어넣은 네이버의 그 어떤 부분이 정치 평양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네이버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아니라고만 얘기하기에는 그 데이터를 선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뭔가 가치 판단, 그 조직의 가치 판단, 사장님의 가치 판단, 인간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고 결국은 그 가치 판단까지 포함한 그 인풋이 결국은 건강한 좋은 AI라고 하는 결과물을 만든다라고 하는 면에서 여전히 AI 하지만 연결, 융합, 사람의 공생에 있어서의 사람, 여러분들의 역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오늘 우리 강사님도 얘기한 것 같고요. 지난 인재 포럼에서도 강조했던 것 같고요. 또 우리 친구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그런 토론을 나눴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발표해 주시고 다른 날보다는 오늘 좀 토론이 조금 조용했던 것 같아요. 딴 때는 서로 조용조용해서 내가 입장이 곤란할 정도였는데 다음 시간에는 또 다시 한번 에너지 기를 모아가지고 또 즐거운 발표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